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산 무기를 비롯해 항공우주기술까지 한국과 관련해 K방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항공기술력의 결정체인 KF-21 전투기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카이가 중동의 패권국인 사우디의 6세대 공동개발을 비롯해 항공우주기술까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옆나라인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런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위기에 빠졌습니다. 영국이 주도하에 계획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가 사업 전체가 위기에 놓이면서 일본은 울상에 빠졌고 반대로 사우디는 활짝 웃고 있는데요. 올 초 GCAP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여를 원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자 반대로 사우디는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번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6세대 전투기와 인공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이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한 성능 개량형 공동 연구 개발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KF-21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형 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사우디는 중동 불안과 이란의 부상으로 인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란의 핵 개발에 맞서 핵무기를 갖겠다고 벌써부터 전 세계에 통보했을 정도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예멘 반군의 핵심 기지를 폭격하자 사우디가 연공을 허락해주면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보복 공격을 동원하고 있을 정도로 중동 지역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란도 최근 아랍에이트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하는 등 페르시아만과 중동 지역이 점점 전 세계 화약고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동 국가들은 기존에 보유한 무기 체계들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우디가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KF-21 전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작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자 사우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과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카이는 사우디의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파악하고 KF-21 전투기로 개량될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중형 인공위성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우디에 제안을 했는데요. 사우디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서방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작전이 가능하기에 모든 패키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밀막은 작년 7월 사우디가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다목적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사우디가 참여하면 이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고 사우디가 중국과 군사관계에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인 UAE와 사우디가 KF-21 및 그 후속 기종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며 이 중동 국가의 합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KF-21 블록 1과 블록 2를 비교했을 때 KF-21 블록 3 또는 6세대 항공기 개발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며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즉시 전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총 22조가량이 들 것이라며 이 금액을 쉽게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동의 부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그 결과 중동 국가에 차세대 항공기의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 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장점인 낮은 비용과 적은 리스크, 가장 중요한 빠른 생산 시작을 강조했는데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6세대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공동개발 자금 문제를 한번 겪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덕분에 한번 겪어보았기에 이번엔 중동의 부국들과 손을 잡고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한국에게 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하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도 주목하는 게
한국이 개발한 KF-21이 얼마나 빠르게 개발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한국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관심 있어 하는 인공위성 분야도 중요한데요.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회와 개발한 무게 500kg급의 중형 위성은 국토관리와 재난 감시뿐만 아니라 이란까지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사우디는 중형 위성으로 인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하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불안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사우디군도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군사위성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과 함께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자체적인 군사 위성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라는 군사 강대국과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방에게 의존했던 군사위성 국산화가 필요하며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한 한국과 협력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카이는 사우디가 중형 위성과 군사위성, 다목적 통신 위성 등 최대 200기까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우디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한국의 KF-21 수출 전망에 대해서 내놓는데요. 이 매체는 KF-21 생산 승인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이며 향상된 방위 역량과 수출 잠재력을 약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주요 데이터 및 분석 회사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KF-21의 생산 승인으로 한국은 수많은 방위 수출 기회를 얻게 되며 한국은 글로벌 방위 시장의 강력한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의 항공우주 및 방위 분석가는 KF-21 생산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 생산 시작은 한국의 국산 방위 제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항공 분야 전문 언론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최근 보람의 1차 양산이 확정된 가운데 대당 가격이 900억 중반대로 나오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KF-21과 동급인 4.5세대 전투기 유럽 파이터 타이푼 라팔에 비해 혁신적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와 해외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파이터가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파악되었는데요. KF-21이 유럽산 전투기에 비하면 반값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FC-8이나 F-16 개량형은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1990년대 개발된 모델에 비해서 KF-21은 항정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확장성 스텔스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늦게 전투기 개발이 뛰어들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개발을 성공해냈고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이들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